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그 5세기 혹은 6세기에 살았다고 하는 반전설적인 불교 승려죠. 보디다르마, 달마대사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디다르마. 중국의 선불교를 전파했다고 알려진 초대 조사로 여겨지는 인물이죠. 네네. 근데 동시에 대중적으로는 소림쿵푸 창시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죠. 이게 사실 20세기에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그 근원을 찾아보면 17세기 문헌까지도 올라갑니다. 네, 그렇군요. 자료들을 보면 정말 그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고 어떨 땐 좀 모순된다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동시대 기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후대 기록에는 뭐랄까 전설이 많이 덧붙여졌죠. 네. 출신부터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페르시아계 중앙아시아인이라는 설도 있고. 남인도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푸른 눈의 이방인, 벽안호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네, 벽안호.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 시기에 대한 기록도 좀 다르죠. 유송 시대냐 아니면 양나라 시대냐. 맞아요. 유송 420에서 479 시대설이랑 양 502에서 557 시대설이 같이 있어요. 활동 지역은 주로 북위 386에서 534 족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대 학계에서는 대체로 5세기 초 인물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기록과 전설 속에서 보디다르마라는 인물의 핵심 가르침, 그리고 그가 남긴 문화적 유산이 무엇인지 이걸 함께 탐구해 보는 거죠. 그의 진짜 모습은 뭐였을까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우선 그 가르침의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의 가르침은 명상, 그러니까 선수행하고요. 또 능가경이라는 경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능가경이요? 좀 생소한데 어떤 경전인가요? 능가경은요. 언어의 한계를 좀 지적하는 경전이에요. 모든 이원성, 그러니까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같은 걸 넘어선 내적인 깨달음, 그걸 자증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깨닫는 걸 강조하는 거죠. 말이나 글이 아니라. 아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깨달음. 벽관이라는 수행법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벽관. 흔히 그냥 벽 보고 앉아있는 면벽 수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벽만 보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초기 기록을 보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즉 안심과 연결짓는 내용이 나와요. 안심이요? 네, 그러니까 벽관이라는 게 어떤 외부의 벽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분별이 없는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수행,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 그렇군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저작으로 여겨지는 게 이입사행론이라는 건데요. 이입사행론. 네, 여기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치를 통해 들어가는 문, 이입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을 통해 들어가는 문, 행입이죠. 이입과 행입. 네, 그리고 그 행입에는 네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과거의 업보를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셋째는 탐욕을 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보시, 지계 같은 핵심적인 불교 동목들, 즉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겁니다. 가르침은 상당히 명상적이고 철학적인데 전설은 또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양무제와의 만남 이야기가 딱 그렇죠. 네, 아주 유명한 일화죠. 황제가 자신이 절 짓고 불경 번역하고 공덕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서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물었는데 달마가 딱 잘라서 공덕 없음 무공덕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공덕. 그리고 또 황제가 그럼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요? 하니까 텅 비어 성스러울 것이 없다. 과견무성 이렇게 답했다는 거고요. 네, 과견무성. 이게 후대 선종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깨달음의 본질, 언어를 넘어서는 경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해석되죠. 그리고 9년간 면벽 수행했다는 전설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소림사에서 9년 동안 이때 잠 깨려고 눈꺼풀을 잘라 던졌더니 거기서 차나무가 자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차나무 전설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또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회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팔을 잘라서 구도의 진정성을 보였다. 이런 약간 섬뜩한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팔을요? 정말 강렬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겠죠. 그렇죠. 달마의 어떤 비범함이나 혹은 선의 가르침을 좀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얽힌 전설도 신비롭잖아요.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누가 서쪽으로 가는 달마를 봤는데
그래서 관을 열어봤더니 시신은 없고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네, 집신 한 짝만 남기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달마라는 인물을 신비화하는 요소들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 소림사 쿵푸창 시자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7세기쯤 나온 역근경, 이근경이라는 기공서적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역근경. 근데 그 책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다고요. 네, 맞아요. 책의 진위 여부도 불확실하고 무엇보다 그 이전의 기록들에는 달마와 무술을 연결하는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무술살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달마 쿵푸 연결은 20세기에 들어서 무협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대중적으로 확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소림사에서도 달마를 무술의 창시자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초기 소림사 승려들은 자신들의 무술 기원을 다른 인물들에게서 찾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달마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명상과 불법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허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대사의 모습은 상당 부분이 후대의 필요에 의해서 좀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봐야겠네요. 학계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후대 선종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조사의 모습을 그린 일종의 하기오그래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성인전기요? 약간 위인전처럼 좀 미화되거나 각색되는. 네, 그런 거죠. 여러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가 합쳐졌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 예를 들어 존 맥크레이 같은 분은 달마의 역사적 실존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달마 이야기는 완전히 후대의 창작물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해요. 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건 좀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역사적 실체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달마는 여전히 선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죠. 그럼요. 선정의 핵심 인물이죠. 화두, 즉 공안에도 자주 등장하잖아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 루허시 조시 시라이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오뚜기 인형, 다루마 인형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네, 다루마 대사가 바로 보디다르마니까요. 대중문화에서도 꾸준히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배용균 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또 있었고. 네, 그 영화도 있었고 인도 타밀 영화 중에 치라 아룸 아리부라는 영화도 달마를 소재로 다뤘죠. 물론 그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묘사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요. 아, 그런 논란도 있었군요. 그만큼 그의 이야기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자료 덕분에 달마대사라는 인물을 둘러싼 역사와 전설을 쭉 한번 훑어갔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기록과 전설을 좀 면밀히 뜯어보면 그의 실제 가르침은 명상과 내적 깨달음에 있었고 네. 소림쿵푸 창시자라는 이미지는 후대에 더 심어진 신화에 가깝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가 후대에 얼마나 강렬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실존 인물의 행적과 또 후대에 의해서 재구성된 이미지 사이의 어떤 간극이랄까? 그리고 그 간극이 만들어내는 의미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이 탐구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어쩌면 한 인물에 대한 진실이라는 게 단순히 사실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세월을 거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남긴 의미, 그리고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